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22회 통화정책회의 주시하며 시장은 관망심리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강력한 수요 증가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에 미 외교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짚어볼 텐데요. 내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이죠. 이번 회의에서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의견 주셨네요. 나스닥 어떤 전략으로 짚어볼까요? 네, 사실 전일 어떻게 보면은 좀 극적인 자리를 찾으려면 7,720에서 제가 7,710에서 20 사이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찝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극적인 자리는 연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극적인 자리가 연출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지켜볼 거는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돌파 자체가 오히려 더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근데 지금 스팬에 대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이렇게 판단을 전 높다고 판단을 드릴게요. 네. 시황 이어지고, 자,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호재 떨어지고, 차트 연결되고, 스팬 돌파됐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상단부터 이어져 오던 저항대에 대한 추세대 돌파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에요. 고가에 대한 갱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고가 인근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제 측면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이번 스팬에 대한 돌파 자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랠리 측면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국면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돌파가 나오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기준선에 대한 앞으로 지지를 받고 고가 갱신한다면은 청산에 대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 내에서 지금 여러분들 60분봉 기준상은 추세적으로 드러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틱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7,840대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840대. 자, 손절에 대한 기준 자체는 7,820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회원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사실. 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시황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지금 자기가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 포인트가 있는데 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제 기준을 좀 설명드렸어요. 제 기준은 뭐였냐면은 이 당시였어요. 이 당시. 근데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갖고 제 기준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7,300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때요. 정확하게 8월 23일입니다. 네. 8월 23일 날 딱 폭이 오고 나서 이 상황이었는데 7,300이 이탈되면은 손절하시고요. 아니면은 저였으면은 버팁니다. 왜냐면은 이탈 전까지는 매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게 떨어졌지만은 다음날 바로 호재 떨어졌어요.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네네. 다음날 또 통화했어요. 호재 나왔네요. 상승 랠리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보유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그러면 가만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냅두니까 이만큼 손익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손익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손익비 자체가. 호재에 대한 여부만 측정하더라도 그리고 손절에 대한 기준만 잡더라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나스닥이. 근데 나스닥의 단점이 뭐냐면은 데일리 틱 차트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껄끄럽다는 거예요.
D차트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나스닥이 유동성이 크니까 마이크로 상품에 대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떠신가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 상품을 해서 한 계약 내지 두 계약만 하면 부담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매매에 대한 좀 기준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단가 자체는 7,840에 대한 매수 포인트, 네. 7,820에 대한 손절 포인트가 한 차례 있고 네. 추후 방향성 자체는 호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고가에 대한 터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 나오는 저항에 대한 이탈 자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스팬에 대한 돌파 나왔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수 의견 주셨고 또 매수 시점과 손절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우디에 이어서 오늘 이라크까지 원유 감산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요. 지난 15년 동안 봐온 것만큼 강력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펙의 더 큰 감산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란이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과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자, 이런 부분 함께 참고를 해서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잡아봐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은 시간 관계상 네. 제가 골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56.7080까지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단가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이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큰 하락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54, 55까지 하락이 쭉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성립이 돼요. 스팬에 대한 돌파 여부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기다렸다가 스팬 자체 돌파 오고 지지 밑단에 있는 지지 한 차례 받고 나서 네. 재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 보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게 오히려 현명할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일 관련해 갖고 하지 마시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악재 뜬다. 자, 한 번 더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뜨고 나서 이탈되면은 그때 매도 주세요. 그럼 큰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부분을 주 포커스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일도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골드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자, 이에 미국의 외교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골드는 0.7%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 오늘이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입니다. 내일. 자, 여러분들 2019년도 6월부터 골드가 강세 나왔던 거는 전 세계 네, 네.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진행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내일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매수를 바라볼 수 있는 측면 자체가 내일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포지션 포인트 자체가 왜 좋은 기회냐. 여러분들 고가가 1566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650포인트 빠졌어요. 네, 650틱, 650틱 받았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게 된다면은 전일 어떻게 보면은 1470부터 80까지는 좀 기다려봐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85에서 90 사이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때부터 매수 보세요. 저가 손절 보시고.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매수 보세요. 그러면은 지지를 받는다면은 상단부터 내려오던 추세대 자체에 대한 어떤 선파동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돌파가 있은 다음부터 해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를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아직도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 손절이 진짜 짧다는 거예요. 네. 유동성 대비해 갖고. 상대적으로 손절이 짧다는 거예요.
손실 대비해 갖고 수익이 월등하게 날 수 있는 위치값에 드러났습니다. 골드가.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하시고요. 골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골드가 지금 상황에서 네. 오히려 여러 종목 중에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이렇게 빠진다면은 사실 이제 전일 같은 케이스로 따진다면은 전전일 일주일 전 2주 전은 네. 미증시요, 나스닥이요. 이게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골드예요. 왜냐면은 나스닥은 좀 놓친 감이 많이 있어요. 호재는 이미 이제 정확하게 2주 전에 떴어요. 나스닥은. 미증시 자체는 일주일 반 2주일. 근데 지금 골드는 이제 다시 한번 재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놓여 있다. 이 부분 설명드리고 이탈 나오면 손절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1475가 이탈이 된다면은 그대로 이제 매수 부분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지지값 찾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480 이제 어떻게 보면 80포인트, 83에서 84 사이에 대한 어떤 지지 포인트 자체가 성립되는지 체크하고 그때부터 매수분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